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31일 정말 올해 마지막 한 해입니다. 한국은 이미 1월 1일 아침 7시 반이 돼서 저희 가족들하고는 새해 인사를 주고받았고요. 전 올해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좀 약간 역광이어가지고 조금 촬영하기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그래도 약속한 게 있는지라 저희 이렇게 좀 제 얼굴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 약속한 대로 저의 최근 근황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을 올렸었고, 오늘은 2024년을 돌아보는 영상과 저의 원래 루틴대로 그리고 앞으로 한 해의 계획을 말해보는 영상을 짧고 급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24년에 세운 목표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갖고 있어가지고 크게 3가지를 제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미국에서의 내 스스로를 증명하기, 미국 시장과 라스베가스 마켓에서의 나의 효용성을 증빙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퀄리테이티브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어프로치를 하는 거, 그렇게 목표로 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넨으로 한 달 이상 여행 가기. 단순히 미넨으로 여행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좀 안 가본 곳들이나 혹은 이제 오랜만에 유럽을 좀 가보자, 이런 두 번째 목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제 오스틴 자가 소유 집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너무 큰 집을 샀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자, 그렇게 총 3개가 목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를 채점을 제가 해봤어요. 채점을 해본 결과 미국 시장 내에 포지션 잘 해냈고 스스로 증명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은 클리어 100점, 그리고 두 번째 뮌헨으로 한 달 여행 가는 거랑 미국 국내에서 안 가본 곳들 가보기, 이거는 세모예요. 왜냐면 미넨은 일단 제가 비자 변경이 되면서 국외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그 주관과 저의 능력 밖에 변수가 생겼고, 그 대신 미국 내에서는 여러 곳들을 여행을 했어요. 뭐 산타바바라도 갔고, 뉴멕시코도 갔고, 뉴욕도 갔고, 올랜도도 갔고, 마이애미도 갔고, 애리조나도 여러 번 갔었고 해가지고 오스틴도 자주 갔었고요. 집과 별개로 이제 여행 차원에서도 라스베가스 베이스일 때 오스틴으로 여행을 꽤 많이 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세모.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여전히 제 집을 자가 소유하고 제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오스틴으로 이주를 다시 하게 되면서. 그래서 좋은 이유에서 팔지 않은 건데, 그래도 팔 수는 있었는데 일단은 금리가 내리지 않아서 시장이 동맥경화가 됐고, 생각보다 저에게 집이 가지는, 이 자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 단순한 팩트와 제 자가에서 사는 거 자유롭게, 그게 가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크더라. 그리고 제가 첫 집이라서가 아니라 제 집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물론 부엌만 바꾸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또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일단 제가 다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다운사이즈를 할지 아니면 2층을 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층, 2층, 그래서 2층 집인데 2층에 세입자 1명 정도 같이 지낼 하우스메이트 받아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여러 선택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그 externality가 강하게 있기는 했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달성을 안 해서 저는 어떨 때는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X, 성취는 안 했으니까 일단 시장에도 내놓으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랑도 여러 명 컨택을 했었고 줌 미팅도 하고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했는데 일단은 안 팔고 있죠. 지금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해피하게. 그래서 일단 이건 X. 그래서 총 3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은 클리어, 두 번째는 세모, 세 번째 항목은 X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로 따지면은 사실 50점이 안 되는데 다 이제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랑 자세가 좀 이상한데, 이거랑 별개로 제가 올해 성취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적어봤어요. 에필로그 식으로. 첫 번째는 일단은 가장 염원하고 가장 시의성 있으면서도 중요한 이슈이자 해결 과제여야만 했던 것으로 대두됐던 라스베가스를 탈출을 합니다. 그거를 성취를 했어요.
그것도 원하는 계획대로.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크고 저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selfless good deed,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올해 미화 기준으로 10만 달러 넘게 기부를 했어요. 사실 원래 기존에 벌던 거에 사실 50%? 60% 정도 수준으로만 버는 입장에서 살림살이가 많이 쪼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도 있기 때문에 이 살림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냥 아파트에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살림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관리와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불 이상으로 정말 아무런 스트링스 어태치도 없이 기부를 했어요, 올해.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큰 저한테는 성과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1월 말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살찐 이유는 병원 검진을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호르몬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저의 탓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의 탓이라고 하길 떠나서 일단 원인은 호르몬인데, 제가 올해 1월부터 해서 정말 맘먹고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 호르몬을 이겨내는 그런 걸 하면서. 해서 방법은 저는 순수하게 내추럴하게 살을 뺐고요. 그 말인즉슨 뭐 요즘 많이들 하는 위고비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약 일절 안 먹고, 다이어트 보조제 절대 복용하지 않았고, 그 대신 식단도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좀 많이 줄이고, 간식 일절 안 하고, 식단도 막 아침, 점심, 저녁 막 칼로리 계산해가면서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정말 먹을 거 먹고, 그 대신 이렇게 좀 쓸데없는 칼로리를 안 먹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저는 좀 많이 했고, 운동을 매일 했죠. 특히 그래서 1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라스베가스 여름이 굉장히 매섭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렇게 해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먹는 날까지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본의 아니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이 그렇지 않았었다면 좀 더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올해 초 1월 달에 쟀을 때 기준으로 오늘 12월 31일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체중계를 똑같은 컨디션으로 이제 다 탈의하고 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총 16kg를 감량을 했어요. 올해 목표는 사실은 30kg를 감량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까지 도달은 못했지만 16kg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고,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쓰는 건 티가 안 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이게 워낙 과체중이다 보니까 이 16kg가 사실 적은 양은 아닌데 이게 빼도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내가 빼고 싶지 않은 부위부터 빠지더라. 어쨌든 16kg를 뺐고, 순수하게 뺐고, 어떠한 보조제나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요란스럽게 식단 막 이렇게 하면서 빼지 않고 운동으로 뺐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운동하는 습관이 몸에 더더욱 배어가지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저에게 큰 활력이 되고 있고, 제가 원래 뭐 줌바 강사 자격증도 있고 운동을 못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건강 관리 차원에서 사람 빼야 되는 거니까 원인이야 어쨌든 계속 내재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올해 2024년 있었던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올해 총 16kg를 감량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이거는 약간 운 반 제 노력 반이긴 한데, 제가 올해 H1B 당첨이 돼서 10월 1일부터 H1B 비자 신분으로 이제 그게 발효가 돼서 이 신분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H1B 당첨이 된 거는 사실은 순수하게 운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저의 능력이고 회사의 서포트였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워낙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몇백 명의 H1B를 넣잖아요. 근데 그런 그룹 챗이 있어요. 저희 사내 메신저인 슬랙에. 근데 저밖에 경영직군이 없어요. 다 이과, 다 엔지니어들 뭐 이런 분들이고, 저만 경영직군의 H1B 스폰서를 받았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경영직구는 스폰서도 잘 안 해주는데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귀중한 인재이기 때문에 저한테 H1B 스폰서를 해준 거잖아요.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거를 설득하고 그거를 서포트를 받아낸 거는 저의 능력이잖아요. 저의 노력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올해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OPT 스템이기 때문에 총 H1B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던 건데 정말 감사한 영역인 거는 운의 영역에서 바로 한 번에 된 거. 사실 이게 3년 차까지 갔다면 결국 확률 게임이고, 확률이 어떻다고 해도 사실 내가 안 되면은 0%인 거잖아요, 확률은. 근데 이제 이게 첫 해 돼가지고 사실 되게 감사해요. 네,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올해의 서머리는 이렇게 해봤고요. 여전히 역광이 심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레코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햇살이 진짜 좋아가지고 촬영 스팟 잡기가 지금 진짜 힘들어요. 이제 곧 해질녘이어가지고 여기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다 막 직사광선이거나 역광이거나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그나마 나은 앵글이어서 계속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2025년 계획을 세워봤는데 지난해에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짰었어요, 공개용을. 근데 공개용도 심지어 조금 더 정량화가 가능하도록 좀 디테일하게 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긴데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카테고리화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적으로는 제가 내년도 제가 지금 포지션을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는 현재 자기가 일하고 있는 포지션에 6개월 이상 테뉴어가 되면은 새로운 포지션 인터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포지션에 도전을 할 건데 크게 갈래는 2가지로 두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있는 미디어 솔루션이라는 라인 오브 비즈니스 안에서 제가 원래 했던 포지션, 하지만 이거를 이제 지역 베이스이기 때문에 괜찮은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괜찮은 지역 기반으로 하는 건데, 저는 웬만하면 오스틴에 있고 싶어서. 근데 이게 헤드카운트가 나야 되는 문제라 사실 저의 컨트롤이 아닌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그래도 방향성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일단은 H1B가 됐기 때문에 약 한 6년의 시간이 지금 있는데 저는 미국에 제가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는 이제 저의 노력과 운과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놓고만 봤을 때는 6년이 있는 건데, 그 6년에 만약에 저의 미국에서의 시간이 6년으로 유한하다면 저는 미국에서, 저희 회사에서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미국 본사에만 있는 그런 니쉬하면서도 되게 좀 루크러티브하고 좀 생소한 롤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소한 게 완전 니시한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만 있는 롤, 미국에만 있는 롤. 왜냐면 어쨌든 저희 회사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포지션, 미국에만 있는 포지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방향 갈래는 그렇게 잡고 있고, 그 대신 요 포지션들의 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플레이어로 남는 게 좋아요. 그 말인 즉슨 당연히 매니저리얼 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멘토링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는 고객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호텔들을 고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기본급을 제가 원래 받던 것만큼으로 좀 올려야 되는, 왜냐면 이건 저는 살기 위한 거니까. 지금 소득이 원래 이만큼 벌던 사람이 이만큼 벌면은 이게 숨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소비력은 그대로인데 구매력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숨 막힙니다. 왜 40평에 살다가 25평짜리 가봐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저는 돈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 기부도 해야 되고, 저 부모님도 돈 드려야 되고, 저 할 게 많거든요. 물론 다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돈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원래 욕심도 아니에요. 내 능력만큼, 내 원래 버는 만큼만 일단 벌고 싶다. 3년 전에, 2년 전에 대학원 가기 전에 벌었던 만큼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올리고 싶고, 그 후년에는 이제 또 다시 그걸 넘어서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회사랑 그 포지션을 이제 내년도 상반기 H1에 빠르면은 4월 말, 뭐 조금 늦어도 5월, 6월에는 이제 또 옮겨야 될 텐데, 그걸 옮기면서 그 포지션으로 이제 회사와 잘 얘기를 하고 H1B를 설득을 했듯이 잘 이렇게 정신적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회사 손잡고 이제 저는 영주권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세한 것도 저는 아직은 계획은 없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내년도에 일단 타임라인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는 이런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짜잘한 것들, 아주 그렇지만 저를 구성하는 목표들을 또 적어봤어요. 일단은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글을 써서 그거를 상업화하거나 이렇게 모네타이즈 하진 않았지만, 저는 글을 예전부터 써왔던 사람이고, 그거를 통해서 저의 이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정제하고 그거를 표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만의 필력이 있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그게 저희 하나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를 스스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꾸준하게 이제 글을 좀 쓰고 싶은데 그 마음에 드는 플랫폼을 찾지를 못했어요. 뭐 네이버나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국 플랫폼이어서, 네, 저는 한국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국 플랫폼에 뭔가 둥지를 틀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그래서 플랫폼을 못 찾은 것도 있고 해서 이거 계속 지금 미뤄왔던 프로젝트긴 한데, 뭔가 좀 플랫폼을 찾아서 이제 글을 좀 쓰기를 시작을 해야겠다. 왜냐면 글감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글감이 정말 많고, 들려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글감들이 정말 많은데, 플랫폼을 못 찾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여만 온 거예요. 지금 약간 옷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사재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플랫폼을 빨리 정착을 하고 꾸준히 글쓰기를 시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플랫폼을 몇 개를 좀 조사를 해서 지금 일단 당장 글을 좀 써볼까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나중에 그냥 플랫폼은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린 거라 여러분의 귀에 이미 이게 박힐 정도로 들으셨을 텐데, 지금 실제 지금 날짜가 2024년 12월 31일이고 저의 유튜브 시간은 1년 반 정도 뒤쳐져 있잖아요. 이 시간 갭을 좁히는 거. 그 말인즉슨 이제 시간 갭을 좁힘과 동시에 유튜브를 꾸준히 이렇게 좀 텀 짧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네, 그게 목표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거는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절대 본업을 건드리지 않아요. 저의 본업은 굉장히 신성하고 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그거를 저는 본업으로 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의 저로서는. 근데 저는 에너지가 정말 많은 사람이라 이 본업 말고도 뭔가 저를 태울 만한 뭔가가 더 필요해요. 저의 능력치와 이런 그 파라미터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저는 바쁘게 사는 게 좋고, 제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을 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거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보는 분야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컨피덴셜한 거라 아직까지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거를 지금은 이때까지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좀 간헐적으로 해왔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체계화하고 법인화를 할까? LLC 를 만들어서 뭐 델라웨어까지 꼭 가지 않더라도 좀 해볼까 고민 중이고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의 개인적인 이런 신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와 오늘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총 16kg를 감량을 했잖아요. 내년도 제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체중이 목표는 아니고 뭐 체지방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상세하게 넣어야 되지만, 일단 체중만 딱 빼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에 1.5배만 한 번 더 하면 돼.
그러니까 1.5배의 번 더 하면 돼요. 그런 말인즉슨 이제 16kg에 1.5가 24kg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적정 체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몸도 바디 쉐입도 만들고 실제로 더 건강해지고. 근데 지금도 건강해요. 지금도 발차기 잘하고 아주 활력이 넘쳐요. 스태미너도 좋고. 저 유연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운동을 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과체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님들도 그렇고 저를 딱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사람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나 딱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내면을 봐요. 그죠? 어쨌든 얘가 유연하지 않을 거고 운동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운동 되게 잘해요. 골프는 노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운동을 되게 잘하고 유연하고 뭐 근력 운동부터 춤 추는 거라든 이런 거 다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이게 사람들이 좀 흠칫 놀래는 게 항상 있어요. 어디 새로운 체육관을 가든지 하면은 그게 그때마다 상처는 전혀 되지 않고 재밌어요. 약간 이거는 뭐 다른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되게 재밌는 그런 게 항상 발생을 하는데 올해 말까지 그렇게 키로 수만 딱 빼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올해 뺐던 거 1.5 그래서 총 24kg를 감량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도움 안 받고 식단 뭐 잘 하고 하지만 유난스럽지 않게 먹을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대신 운동으로 건강하게 빼는 거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의 삶의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집, 저의 자가 집,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집이 다 마음에 들어요. 유일한 거 하나 빼고 부엌. 이게 리모델링이 된 집이에요. 리모델링이 된 집인데 부엌만 안 됐어. 그래서 부엌이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부엌은 싹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요번에 이제 그 집 페인트 칠이랑 외부 수리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미국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 항상 보수하고 뭐 이런 게 터져. 그죠? 뭐 문제가 터지지 않더라도 이게 항상 있어요.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당장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외부 페인트 칠 싹 도색했고 고칠 거 고치고 업그레이드 할 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그렇게 큰 목돈을 썼고요. 내년에도 이제 지금 목표로는 사실은 부엌을 일단 고치고 싶은데 제가 지금 1인 가구다 보니까 안방은 사실은 거의 뭐 가구가 자리 잡혔어요. 근데 이제 침대, 베드, 헤드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워낙 호텔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딱 침대 프레임 말고 이렇게 딱 갖춰놓은 그런 베드 헤드를 제작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업체를 찾지를 못했고 원하는 디자인이 있거든요. 호텔 가서 마음에 드는 거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거실이랑 지금 다이닝 룸이 다 비어 있어요. 왜냐면 원래 다 퍼니시드가 됐었는데 이제 집을 렌트를 하면서 세입자들이 책임감 있게 그 가구를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거를 가구를 다 빼고 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사실은 부엌은 일단 기능은 하는 거니까 근데 부엌도 고치고 싶고 다이닝룸도 테이블 갖다 놓고 하고 싶고 거실도 꾸미고 싶고 해서 일단은 우선순위는 안방에 침대 베드 헤드를 먼저 사는 거 그 다음에 다이닝룸 꾸미는 거 그 다음 거실 꾸미는 거 그 다음 아마 부엌 리모델링일 것 같은데 이걸 내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예산이란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냥 싸구려 가구를 들이진 않을 거라서 되게 신중하게 그 집 테마에 맞는 걸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집을 그렇게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좀 고도화하는 거 금방 말씀드린 순서대로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좀 자질구레한 영역에서의 목표들 뭐 글 쓰는 거 유튜브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제 관리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집을 어떻게 좀 더 할지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이 외에도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이제 오늘의 강한 햇살이 이제 저의 눈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얘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도 돌이켜 보면은 크게 목표한 바는 또 역시 다 이뤘다. 일단 라스베가스 탈출하고
그리고 오스틴으로 돌아온 거, 그리고 정말 큰 운이 따라줘서 H1B도 어쨌든 한 번에 됐고, 그래서 올해도 역시 돌이켜보면은 나쁘지 않은 한 해였다. 큰 성과들을 또 냈던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또 감사한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너무 나이브하지 않게, 그렇지만 너무 냉철하지도 않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거를 목표를 한번 좀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저처럼 종이와 펜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이 이렇게 브랜치 아웃이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둘 다 누리는 연도와 세대에 태어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감성과 편의와 실익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항상 요 나이에 요 시기에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컨트롤을 했죠. 했죠. 그래서 저는 제 나이나 이런 게 참 마음에 들어요. 뭐 연도나 월까지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네, 어쨌든 저도 오랜만에 그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고, 이게 한 해 계획이 꼭 이 성취를 얼마나 하냐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계획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저도 원래 이렇게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계획을 짰었는데 이게 또 바뀌었고,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큰 줄기는 어쨌든 그대로 갔고 그 대신 성취한 게 꽤 많더라 라고 이제 올해를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영어에 노스스타란 말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북극성 뭐 이런 뜻인데 이제 큰 방향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큰 방향만 있으면 돼요. 자잘한 루트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만 하고 역동적이어야 되고, 왜냐면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조직과 이런 여러 가지 변인 요소에 묻혀서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통화하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2025년이 그러면 좋겠지만 마냥 장밋빛이라고 생각할 만한 나이도 지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경험과 나이와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해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변수들이 생겨도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거에 어떻게 대응하냐이고, 그거를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당연히 이제 파도가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파도가 어쨌든 간에 생겨난다고 한들 내가 그거를 조금 더 좀 마음 편하고 쉽게 유영할 수 있는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편안한 상태고, 하지만 저의 성격상 그리고 해야 될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저로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처자식이 내가 쳐야 되나? 처자식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직계가족이 저희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게 많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까지는 아니지만 책임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한 달에 예전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400~5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이제 지금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게 안 되는데,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부모님 언제든지 원하시면 미국에 와서 저 집도 있으니까 한두 달씩 있게 하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요. 동생도 뭘 하고 싶다 하면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이런 텐션 높다 할 때 그 텐션이 아니라 이렇게 좀 무게감, 프레셔가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조금 연습을 하고 내려놓는 연습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고 감히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다가오는 한 해 정말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딱 7시간 남았거든요. 지금이 오후 5시 9분이에요. 그래서 2025년은 네, 무탈하게, 크게는 무탈하게, 하지만 이제 상세히 들어가서 보면 좀 나에게 좀 이지하게 해주시고, 제가 목표하는 바가 좀 노력 없이는 아닌데 그래도 고난 없이는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긴 아주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올해의 마지막 햇살을 즐기면서 조금 생각을 또 정리하고 그러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은 바로 올릴 거라서 한국 시간으로 2025년 1월 1일경에 보실 수 있도록 올릴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의 아주 지난 얘기들을 계속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이 2025년의 영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도.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